안녕하세요. 82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 연휴 동안에 경기대학교 이병철 교수님께서 저희 웨비나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병철 교수님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는 뉴 트렌드, 마이스와 관광의 융합이라고 저희 이병철 교수님이 제시를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이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물론 관광의 영역에 있긴 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사실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러면서 관광의 영역이 상당히 위축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역의 이제 레가시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이병철 교수님의 먼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화면을 좀 공유하고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경기대학교의 이병철입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은 굉장히 거창하긴 한데요. 사실은 오랫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마이스 산업이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의견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하는 부분들을 좀 터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좀 화두가 던져지고 지금 마이스가 참 그 위기임에 틀림없는데요. 이 위기가 닥치니까 더더욱이 저희가 오늘 제가 이슈를 가지고 왔던 요 이슈가 더 부각되어서 나타나는 요즘 시기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뒤쪽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대형 국제회의가 많이 개최되고 대형 인센티브 단체가 많이 나타났을 때는 큰 고민이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 있는데 지금은 아까 윤은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방문객 경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관광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거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쓰고 거기에 지역에다가 돈을 뿌려놓고 가는 이 소득을 창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이 말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가 이동을 이끌고 사람의 이동을 이끌고 그 이동 속에서 그 뭐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오는 이것의 테두리 안에서 보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마이스의 레거시 측면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레거시의 관점에서 또 다른 가치를 강조하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고 요구도가 나타나는 것이 마이스 관광이냐? 마이스는 마이스고 그다음에 관광은 있는데 마이스와 관광이 좀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관광의 테두리 안에서의 마이스를 논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또 우연찮게 최근에 그 마이스 관광 마케팅과 관련된 이 정부 과제들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관광과 동떨어져 있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보이는 이 마이스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나 그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어떻게 마이스와 관광을 융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몇 가지를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마이스 전략이나 이런 걸 세울 때 마이스의 신규 트렌드를 많이들 살펴보거든요. 그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 나라도 그렇고 해외의 이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트렌드들이 돌고 있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는 관광의 트렌드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좀 있었느냐? 이것은 조금 미흡했던 것들이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마이스 트렌드와 관광 트렌드를 다 한번 조사를 해보고 여기서 나오는 공통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융합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뽑아낼 수 없을까에 대한 작업들을 좀 생각했던 거고 그것이 오늘 발표는 아마 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두 번째 이 마이스와 관광을 융합할 것들을 봤더니 우리가 마이스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있을 거고 최근 관광 정책에서 관광 개발 지역 관광 개발에서 나오는
관광의 정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들을 다 뽑아서 이 마이스와 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의 공통 분모가 있을지를 좀 찾아보기 위한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고, 지금은 이제 마이스 트렌드와 관광 트렌드를 좀 다 이렇게 쭉 뽑아놓고 보니까 일부 공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 공통되는 부분을 우리는 마이스 관광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화두를 던지고자 하는 그 이슈는 마이스냐 아니면 마이스 관광이냐 이런 화두입니다. 사실은 다 잘 알시겠지만 지금 이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거 어느 누구도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도 사실 답을 내릴 수 없고 예를 들 우리가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 코로나 이전을 생각한다면 저 역시 첫 번째에 굉장히 강점을 뒀죠. 거기에다가 아주 중요성을 강조 많이 했고 그것을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방문객 경제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좀 찾기 위한 노력이 있어서 어떤 누구도 이것을 답을 할 수는 없다. 근데 다만 이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 좀 맞춰져서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은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 크게 보면 관광과 분리되는 독특성을 강화하자는 그 내용의 주안점은 이런 겁니다. 관광 산업의 테두리 안에서 마이스를 이해할 경우 매우 한정적인 접근만 가능하다는 이전에 우리 그 마이스 경쟁력 그 연구에서 나왔던 이해관계자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사람이 또 동감도 해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관광객의 이동을 통해 유발되는 방문 경제적 관점의 지나친 강조보다는 이 촉매제, 산업의 촉매제로서 마이스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발전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제가 얼마 전에 모 지역의 컨벤션 비로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타 산업군에 이 CBB가 편입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관광하고 관광 부서와 이거 안 하는 것이 맞는다. 더 안 맞을 것 같아. 예. 요런 말씀하시. 그분 굉장히 제가 되게 존경하고 이 마이스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들도 가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다. 이 관광과에 잘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네네. 있겠다라는 그런 좀 내용을 좀 동의하고 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요 관광과 좀 엮여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의 그 가장 큰 거는 지나치게 이 관광 관련된 정책과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간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마이스 정책하고 관광하고 몇 개. 요즘에 그래서 최근에 관광 정책들을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면 지역 베이스든 지역의 주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정말 말 그대로 바름업 방식의 관광 개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 마이스는 사실 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꽤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간 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들. 예, 그런데 최근에 관광 사업은 정말 말 그대로 광역경 연계 사업들이 모든 우리 거점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맨 마지막 부분에 항상 그 사업들을 넣도록 돼 있고 뭐 3대 유교 문화권, 테마 10선 이런 건 다 지역 간의 협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업인데 마이스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관광의 전체적인 트렌드하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어서 좀 거기와 그 연관성을 좀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어떤 컨벤션 센터 지역 주민 인터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컨벤션 센터 센터 어떻게 생각하느냐 똑똑한 양반들이 와서 회의하고 가는 거. 이렇게 가면은 저는 이게 어떻게 되든 이 마이스가 크게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계속 이 지역의 레지던트들이 이런 형태의 인식으로 가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든 너무나 이런 지나친 독특성 강화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막 이 경계가 불명하게 가는 것들도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전히 저 역시도 굉장히 고민이고 예, 누구도 사실은 명쾌한 답을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아마 강약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표드릴 거는 관광과 관련된 트렌드들, 마이스 트렌드들을 좀 묶어서 공통적인 요런 그
고민 맥락으로. 속에서 네. 예, 그 과정을 하면서 첫 번째 건강 트렌드와 마이스 트렌드를 좀 보고 좀 공통적인 특징을 좀 찾아내고 좀 전략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예시들을 좀 의견을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제가 건강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 뭐 2021년, 2022년 자료들도 다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좀 봤는데 크게 정말 변한 게 없습니다. 마이스 트렌드도 마찬가지고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맞아요. 저기 그 윤은지 교수님 그 연구 네. 거기서 나온 것도 있는데 DEI라는 뭐 맞아. 그거 한 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네. 크게 막 이렇게 바뀐 것들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다만 일과 여가의 경계와 관련해서 이 트렌드가 조금 어 강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면 그 부분들이 여기에 12, 13, 14에서 좀 중점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MZ 세대에 대한 네. 얘기들 그 네.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마 들으면 크게 막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 디지털 서비스의 주목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들었고 우리 그 마이스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위생과 안전의 중요성과 관련한 것들도 너무 많이 나왔던 것들이고 마찬가지. 여전히 지금 2022년도에 트렌드에서도 강조하고 있던 뭐 단 한 개의 제가 트렌드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스를 좀 모아서 이렇게 공통적인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었다. 조금 이것도 사실 나왔던 것들인데, 뉴 플레이스와 익스피리언스에서 대한여행지의 주목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여행지의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세종시는 밀양, 뭐, 성주, 청도 우리나라로 치면, 이때가 이제 그 몇 배에 급등하는 현상들을 좀 보이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우리 마이스 쪽으로 갖고 온다면,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늘 우리가 마이스 강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생각했던 곳들에 변화는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트렌드를 따라간다면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하고 국내 여행의 수요 증가들 이거는 뭐 기존 계속 우리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오늘 뭐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좀 저희 쪽에 찾는다면 뭐 중국에서 한 그 반려동물 전시회 이런 네, 것들이 엄청 뭐 크죠. 엄청나게 많이 됐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이 나오고 어쨌든 내가 여행하는 데 있어서 이 반려동물이 하나의 좀 축으로 작용하는 것들 뭐 강제로 뭐 좀 끼워내면 우리가 뭐 이슬람 문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특정 장소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 센터에 이런 것들 예전에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기도실, 그들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뭐 공항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아마 저희들도 이 반려동물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어느 시점에서 생각. 한두 번 정도 언급되진 않겠느냐 뭐 이런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럭셔리 여행 시장들 이것도 마찬가지고 소형화 우리 그 마이스 쪽에서는 소형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소형화 자체가 말 그대로 소형화되면 사실은 비용 자체는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럭셔리 여행으로 아마 전향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좀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즉흥 여행의 등장이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예약 속도 단축, 다른 곳에서는 일시적인 예약 속도 단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트렌드 보고서에서는 즉흥 여행의 등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보면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행을 미리 여행 계획을 잘 잡지 않죠. 그래서 저도 친구하면 우리는 이렇게 저도 요즘에 친구 약속을 잡을 때 뭐 잠정적으로 언제로 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까 맞아요. 그것을 뭔가 픽스하지 않고 우리가 예약할 때도 그것을 완전히 내가 픽스해야 된다면 그 예약 사이트를 잘 찾지 않듯이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가는 요 시기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이 마이스 특히 국제회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수업 시간 항상 하죠. 1년 전에 선택이 되고 1년 전에 리드 타임이 길다. 예. 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7월 달에 하고 있는 다낭에서 할 거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지금 갈지 안 갈지 잠정적으로 내 머릿속에만 정해져 있지 그것이 아직 픽스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벌써 저는 픽스가 됐고 표가 제 손 안에 2월 달이면 있어야 되는 현상인데 그것도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런 즉흥 여행이나 일시적인 예약 속도 단축은 우리 마이스 분야에도 분명히 기존에 계획하는 요 단계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든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보았던 트렌드 중에 하나고 치유 목적과 웰니스 관광의 증대에 대한 것들 여행 이전에는 안전 이런 것들은 기존에 강조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전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 내가 여행에서 이제는
건강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이거는 약간의 뭐 코로나하고도 뭐 크게 관련되기보다는 이전부터 조금 여행하면서 나는 웰빙을 트렌드 즐겼다. 자체가. 네, 이거가 네. 원래 있었던 트렌드가 지금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음. 디지털 변화가 이번에 생겼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그 계속적으로 전부터 저항을 받고 있었던 오다가 거죠. 이번에 가속화됐던 것 중에 하나고 이것도 그런 현상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자연 친화 관광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음. 지속 관광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었고 지역사회 기반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나오는 트렌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MZ세대의 주목이라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제가 이 트렌드 잔료에서 봤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저번에 우리 그 마이스 포럼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MZ세대 이거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내용을 네. 얘기할 정도로 아마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Z세대는 이 마이스 형태에서는 우리가 일을 하는 공급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 이제 이 전시회를 즐기고 국제인든 아니면 이런 인센티브 관광들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세대가 되었는 음. 것들이 되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연관되느냐면 이 스테이션이나 장기 체류 여행이나 뒤에 나오는 이 휴가에 몰입할 수 있는 뭐 워케이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에 굉장히 좀 뭐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회사분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젊은 층들이 주장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이 MZ 세대들이 더 성장하면 할수록 이런 장기 체류의 여행이나 아니면 이 워케이션 같은 워케이션. 경우들 휴가에 몰입해서 워라밸 중요성이 더 강화돼서 아마 음. 공급자로서 아니면 수요자로서 이 마이스 산업은 이 MZ 세대와 관련해서 어떻게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지 음.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13번과 14번 저희가 보면서 느낀 건데 약간 상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디지털화 원격 근무가 성행하다 보니까 일과 여가가 구분 안 된다는 불만 속에서 휴가에 몰입할 수 있는 일과 여가를 떼자. 이런 현상들도 어떤 트렌드에서는 얘기하고 있었고 또 다른 어떤 트렌드에서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이제는 원격 근무 형태가 잘 갖춰져 있으면 일을 하면서 베케이션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장소를 굉장히 잘 만들고 휴가지를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다른 것들 때문에 좀 찾아보니까 인천에 그 뭔가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좀 약간 워케이션의 형태들에서 기업 단체들을 좀 끌어오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좀 고민하고 있어서 좀 깊게 좀 찾아보니까 어. 해외 사례에서는 워케이션 빌리지에서 가서 딱 열어보면 회사의 단체들이 와서 네, 네. 팀워크 활동하고 맞아요. 일하고 아이디어 공유하고 거기서 마을에서 휴가 즐기고 하는 네, 네, 네. 빌리지 형태들이 이미 일본하고는 조성이 하고 있는데 걔네들의 주 타겟이 누구냐 봤더니 기업 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사실은 이것이 일반인들이 내가 휴가를 받아서 일을 하러 소수로 가는 소수로 가는 개별적으로 가는 분명 수요도 있겠지만 아마 기업에서 이제는 복지 차원, 음. 인센티브 차원으로 보내주는 케이스들이 다수 늘어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음. 이야기하는 마이스의 하나의 관광과 잘 중요한, 융합된 예, 중요한 의미네요. 하나의 이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 부분들을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이게 음. 이제 마이스 산업 트렌드인데 보시면 이제 지금 이거 아마 들으신 분들 상당 부분 이제 마이스 관련된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일 텐데 네. 정말 생소한 것들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음. 네, 마이스 트렌드는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가 다시 또 맞아요. 찾아보고 해도 크게 나타나는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다양성, 형평성 및 뭐 포용성 관련된 거 네네네. 이게 조금 잘 들어보지 않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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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의 말들이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조금 좀 빠르게 지나가면 아마 이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마 요 조금 밑에 우리랑 거리가 있죠. 좀 예. 거리가 있고 그렇지만 조금 어떻게든 이 이야기가 이제 아마도 나올 거고 우리가 음. ESG도 계속 거리가 있다지만 지금 네, 제가 중요해지고 얼마 있어요. 전에 공사 어떤 평가 때문에 가봤는데 모든 항목에 ESG를 평가 때문에 어떻게 해서 넣을 수밖에 없는 형태들이야. 예. 아마 이런 저항들도 저희는 굉장히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아마 다양성 차원은 공급자의 다양성들 우리가 좀 생각하면 와이스를 하는 사람들의 뭔가 범위나 이런 것들에 넓히는 차원에서 이 다양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두고 형평성들도 뭐
뭐 시청각 장애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할 건데 아마 저는 아마 우리 MZ 세대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막 한창 이야기하는 마이스 산업의 범위 확장들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여기에 엮는다면 아마 다양성의 형태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하고 두 번째 뭐 소규모 역시 소규모 행사에 대한 강조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하이브리드 형태는 지속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지금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는 오프라인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 오프라인 회의에 예, 최소한 이 라이브 스트리밍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최자들이 넣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맞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이브리드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 중에 하나로 갈 것 같다라는 것들. 참가자 안전, 위생 이거 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중요성, ESG 역량 이거는 관광에서 나오는 것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 거의 동일한. 유사하게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업무 방식의 변화와 관련해서 그 오케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일정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딱 맞춰서 막 그 비즈니스 이벤트가 오케이션 뭐 이렇게는 나오지 않지만 참가자의 뭐 근무 환경에 대한 서포팅이 가능한 데스티네이션 뭐 이렇게 언급들이 되고 있습니다. 참가자의 근무 환경,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워케이션의 형태니까 아마 요 부분들 좀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지역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 워케이션과 인센티브 단체들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휴가 차원으로 보내주지만 거기서 일정 부분 아이디어 회의가 하고 회의도 해서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활동들이 가능한 것들은 전형적인 저희 그 인센티브 단체의 활동들하고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게 좀 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데이터 중요성, 빅데이터, 뭐 스몰 데이터 얘기하는데요. 이 온라인 들어오면서 개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기 쉬워졌다. 말 그대로 어떤 참가자는 얼마나 머물고 어떤 참가자들은 빨리 좀 나가고 이런 것들은 일일이 우리가 설문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제는 로그 정보들 가지고 이 세부적인 것들도 좀 파악하기 쉬워졌다. 그것들 잘 모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었고 이젠 뭐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하이브리드는 이제 의미 없고 얼마나 이제 고급화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소셜 활동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진화되는 이런 컨텐츠 질들 아마 하이브리드 몰입할 수 가더라도 있게 해주는. 네, 그것들이 이제 생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 얘기 많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자꾸 소셜 활동들의 목마름들을 이야기하고 생동감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확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아직까지 완성된 기술은 아닐지라도 그것에 벌써 이미 갈증을 느낀 요구자들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계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고도화되면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에서 이 메타버스의 주목들을 하고 있었다. 마이스 산업 범위 확장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따로 뭐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범위를 좀 확장하자는 것들 그 이야기들을 얘기했고 비즈니스 이벤트가 요번 찾아보면서 또 그랬는데 굉장히 좀 통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비즈니스를 하러 와서 비일상적인 활동들을 즐기는 것들 그게 관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그냥 말 그대로 축제 참여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좀 대세 흐름을 좀 따르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제가 맞아요. 좀 하면서 너무 이렇게 마이스란 용어가 형태를 갖고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가 확장하거나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뭐 하기가 MIC 그러니까 유형의 형태를 갖고 가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 좀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했고 마이스 레거시들도 뭐 여러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레거시 중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제는 레거시란 말도 많이 통용돼서요. 뭐 그 윤은주 교수님 보내주신 자료에서들도 하는 곳들도 있었고 일부 또 어떤 데서는 또 막 이렇게 내려놓긴 하는데 그것을 이제 마이스하고 좀 이렇게 여기서 더 완벽하게 연결을 좀 이렇게 좀 파고들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거기에 대한 자료 수집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파고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실업률, 사망률 감소 이런 것들은 레거시긴 한데 막 딱히 직접적으로 디렉트 이펙트를 막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쵸. 여러 가지 레거시들을 좀 모아서 그 안에서의 우리가 어떻게든 뭔가를 엮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어서 그래도 좀 이렇게 내놓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게 뭐 레거시 바꿔야 된다. 이제는 레거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이해가 몇 됐으니까. 개가 동의를 하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이 작업들 좀 고도의 좀 작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좀 한번 어렵더라도 좀 스타트를 해서 약간 사례들을 좀 뽑아내는 활동에 대한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이제 많이 내놓긴 하는데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좀 없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대면 양세가 재개될까라는 긍정적인 뭐 이런 것들도 뭐 여전히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있었고요. 네. 뭐 초개인화는 아까 그거 갖고 뭐 소형화 데이터와 관련돼서 유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나왔던 것들을 이 토탈에서 좀 보고 관광 트렌드와 마이스 트렌드에서 나왔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약간 핵심 키워드를 좀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다르진 않다. 뭐 크게 뭐 다르지 않다. 위생, 뭐 디지털, 뉴노멀, 건강, 지역 관광, MZ 등 뭐 지속 가능 다양성 확대, 뭐 데이터 요 정도들이 있었고 요것에 대해서 요 안것들을 좀 이렇게 빼서 좀 어떻게 우리 그러면은 요것과 관련해서 이 트렌드를 융합해서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까라고 좀 보니까 뭐 몇 가지 좀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어렵긴 하다. 이게 어떻게 새로 융합형 사업을 갖고 갈 수 있을지.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이 정책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관광 관련된 정책들을 좀 더 좀 이렇게 특징들을 좀 묶어서 다시 한번 멀지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긴 하겠는데 뭐 위생과 안전 같은 경우는 뭐 안전 베뉴 인증이나 마이스 행사 운영 가이드라인 규정들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고 뭐 제일 요구도가 강한 것들이 그 해외에서도 그런 방역.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의 참가자에 대한 어떤 방역 절차 간소화를 위한 어떤 이런 지원이 제일 이 위생 안전의 이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이고 디지털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냥 단순하게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일상 형태가 됐고, 컨텐츠의 질이나 완전히 하이엔드 하이브리드 미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도 약간 단순하게 뭐 하이브리드 미팅을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아마 하이엔드 하이브리드 미팅 지원 사업들, 뭐 이런 형태로 좀 변형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메타버스가 단순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회의를 하는 매개체 이런 플랫폼 요 역할 이상으로는 좀 딴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뭐 정확하게는 뭐라고 얘기하기 그런데 메타버스 회의를 하는데 메타버스를 이용했다. 요거에서 딱 멈추면 네, 그쵸. 크게 활용도를 높게 네. 볼지는 못할 것. 비용만 많이 들고 이런 것인데 네. 아까 제가 잠시 언급드렸지만 이 메타버스가 나왔던 것들은 기존에 어쨌든 우리가 너무 급해서 했던 이 온라인 회의들의 네. 갈증이었거든요. 이거 너무 그냥 막 사람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한 갈증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단순 회의를 위한 플랫폼 이상의 역할들을 빨리 찾아내는 약간 이렇게 뭐 표정을 읽어갖고 메타버스 네네. 아바타가 표정을 네. 전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그냥 온라인 회의에서는 물론 화면을 띄워서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내가 유튜브라든지 뭐 이렇게 보고 네. 있다. 내 카메라를 끄고 있으면 사실 이 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나는 동의하는데 나만 혼자 동의하고 있는 건지 네, 네. 이게 아바타의 얼굴의 표정이 이제 인식이 돼서 나타나면 그런 회의를 하는 컨텍스트가 좀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네.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메타버스 아예 관광이나 이런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네. 좀 찾아봤더니 지금의 메타버스 타 산업군에서 메타버스는 관점이 뭐냐면요. 뭐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냐면 이커머스. 그러니까 네. 메타버스 내에서 어쨌든 생산을 이끄는 맞아요. 요 작업이 그러니까 뭐 신발 매장들의 메타버스 신발을 내놓고 이것이 바로 결제 시스템으로 가는 이런 수익성 사업에 중점을 두니까 네. 이것은 말 브랜드나 그대로
진열하는 플랫폼인데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 창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메타버스가 단순하게 회의를 하기 위한 공간의 역할들에서 머물러 있으면 정부 지원이든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한정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지자체 지금 지자체에서 관광 관련된 과들이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면서 뭐 얘기하냐면 지역 토산품들 축제 같은 거 판매, 예. 토산품들 진열하고 이것이 바로 그 예약 판매하는, 결제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그것이 판매를 해갖고 배송하는 이런 것들을 예, 좀 고민하고 예. 그런 쪽에서는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순하게 거기서 거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메타버스 활용도 제고라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뭔가 또 한 단계는 더 맞아요. 가야 되는 그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아니면은 그 메타버스 쓸모가 없죠. 수익이 안 나오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을 단순하게 플랫폼 때문에 막 예산을 지원하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워케이션 형태는 저희가 좀 새로운 영역으로 좀 갖고 올 수 있는 가장 빠른 그 관광과 융합하는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지역도 지금 지자체도 시골이나 아니면 제가 예전에 막 강조하던 마이스 빌리지 같은 경우도 네. 그런 것들도 지금 뭐 섬도 좀 워케이션 아, 빌리지 형태로 좀 만들어서 기업 아, 단체들이 와서 휴가하면서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기업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기업 인센티브 단체거든요. 그쵸. 와서 예, 회의하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비즈니스 이벤트 형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거는 좀 집중적으로 진짜 필요할 것 같네요. 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고 음. 건강과 관련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관광과 연계한다는 거는 그 회의 와서 관광 우리가 관광과 연계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 지금까지 전략은 회의 온 사람 최대한 관광지 많이 돌게 해주는 관광 프로그램 많이 연관시켜 주는 거였거든요. 음. 근데 지금 한 단계 좀 더 나간다면 컨벤션 센터든 아니면 어떤 회의하는 곳이 웰니스 기반의 어떤 장소였으면 음. 다양한 웰니스적 체험들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웰니스 클러스 조정해서 거점으로 잡은 시설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쉽게 좀 이해하면은 정선의 그 파크루시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네네. 참가자들이 와서 그들의 요가 활동이나 아니면은 음. 웰니스 관련 활동들이 쭉 늘어져 있잖아요. 그럼 예. 아마도 지금의 트렌드는 음. 회의 참석하면 웰니스와 관련된 다양한 관광 활동이 가능해가 잘 먹힐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음. 데스티네이션 음. 입장에서는 음. 우리는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테마파크가 많이 있고 이것보다는 음. 이곳에서 하면 다양한 웰니스와 관련된 활동들이 가능해라는 것이 더 훨씬 가능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웰니스형 어쨌든 투어리즘 연계 이런 것들을 음. 좀 잘 고민해서 마케팅하면 그것도 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했고 그러네요. 음. 지역 관광은 뭐 기존에 굉장히 강조돼 있고 계속 그 하는 것들이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경기도 예. 마이스 계획 세우면서 많이 강조했던 것들이 이제 지역 기반 스몰 미팅을 좀 네네네. 활성화시키고 특히 예. 뭐 경기도는 이 시군이 많이 나눠져 있으니까 예. 뭐 센터가 없는 데에서 마이스 산업을 그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 점차적으로 올려오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어떤 스몰 미팅을 다양화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일부 지역들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우리가 유니크 베뉴의 기준들도 찾기 어려운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유니크 맞아요. 베뉴도 그런데 여전히 소형 회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있고. 것들. 그런 예. 것들을 그러면 이제 히든 마이스 형태로 해서 어, 지역에 좀 어. 히든 마이스 시설들을 경기도나 자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좀 어. 발굴해서 어. 소형 행사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야 중형으로 가고 뭐 대형으로 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역 관광들의 형태들 말 그대로 우리 지역 기반의 관광과 관련된 형태들이 좀 될 수 있을 거고 MZ 세대는 여러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아마 뒤에 아까 제가 금방 좀 넘어갔는데 잠깐 빠르게 좀 넘어가면 이 MZ 세대에서 나오는 여기 있네. 그들의 이제 최고의 관광 명소들, 이 데이터를 분석한 거 보면 테마파크가 이들한테는 1위예요. 자기들이 가는 것들. 어.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한테는 위락적 요소가, 네.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여전히 제일 가장 중요한.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예. 요소가 가장 우선되어 있는 거라서 어. 그러면 우리의 회의들, 비즈니스 이벤트도 어. 굉장히 좀 엔터테인먼트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저들이 이제 참가자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들. 그래서 아마 뭐 지금 당장에서 뭐 K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체험형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경기도의 그 킨텍스에서 댄스 연맹에서 하는 굉장히 큰 대회가 있거든요. 이 댄스 치어리더? 연맹에서 그 댄스 연맹에서 하는 국제 댄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포럼 뭐 형태에서 이게 어, 경기 고양시가 지원해주는 특화 컨벤션이에요. 아, 이 전 세계에서 기존에는 참가, 들어오고 이랬고 어, 이제 내년에서는 어떤 걸 계획하냐면 이 말 그대로 그거 이제 MZ 세대들 코리아 이 한국의 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이들이 와서 요새, 이 연계에서 미리 몇백 명 단체들을 데리고 와서 이 댄스 강습들을 하고 배우고, 컴피티션으로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래서 미리 한 일주일, 10일 정도 미리 어, 단체를 끌어와서 어, 교육하고 어, 컴피티션하고 포럼하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어, 이런 것들은 아마도 MZ 세대가 마이스 산업으로 그쵸. 편입되기 가장 쉬운 이런 음, 통로들이 될 것 같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MZ 세대에 대비한 마이스 근무 환경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네, 이들 굉장히 독특하니까 네, 지금의 이런 상태들 아까 그때 황용 교수님 말씀하셨던 애들이 안 올란다 뭐 네,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이유 정확하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왜 안 올라냐 안 올라고 하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근무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이들에 대비한 근무 환경의 변화들은 네. 뭐 이 공급하시는 이 절대적으로 업계나 필요하죠. 마이스 업계에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네, 학생 보면 그렇거든요. 뭐 돈 못 벌더라도 워라밸은 잘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이렇게 많은데 오늘 그러니까요. 나는 이만큼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보다는 네, 내가 이만큼 벌더라도 나의 워라밸이나 이런 그치. 말 그대로 워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잘 지켜지는 회사가 음, 그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일 수 네,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취업이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음, 다음이 취업해서 돈 많이 벌겠다 이것보다는 나의 워라밸, 워라밸을 느끼면서 하겠다 어, 이게 많으니까 아마도 뭔가의 변화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음, 것들. 그 지속 가능이나 레거시 차원에서는 뭐 우리 ESG 또 실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스 레거시 재정립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우리가 사례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그 우리가 저희가 음,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좀 더 중요한 맞아요. 관점이긴 네, 한데 네, 네, 뭔가 사례를 빨리 만들어야 돼.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참관객 마이스 참관객은 이 패키지 참관객보다 2.5배 더 네, 많이 소비한다. 그 네,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자료로 우리가 갖고 왔던 것들 네, 요런 형태들을 빨리 만들어내지 않으면 음,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겠다. 음, 음, 다양성도 마이스 산업 간의 확장을 좀 고민해야 되고 이 실천 사례들도 좀 만들어내야 되는 형태들 데이터도 분석은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네, 아마 좀 한국관광공사도 관광과 관련된 데이터 랩을 오픈하고 자료들을 모으고 있으니까 네, 그것과 마이스 참관객, 마이스 데이터들을 좀 융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데이터를 관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금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음,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이고, 음,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좀 어, 굉장히 위기거든요. 그 맞아요. 위기고, 그때 이제 황용 교수님 만나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음, 지금 경희대도 컨벤션 경영학과가 이제 그러니까, 네, 합쳐지고, 뭐 이제 경기대도 이제 뭐 뭔가 어떤 네, 위기나 이 네, 상황에 좀 들어가 있고, 지역에도 뭐 동서대나 이런 데도 지금 관광학과하고 합쳐지면서 과 이름을 좀 뭐, 빠지는 그게 거죠, 되면 단어가. 빠지는 네, 상황들. 네, 점점점 이게 수도권에서 그래 되면 밑에서 없어지면 이 음, 마이스 자체의 존립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음,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는 맞아요. 자칫 좀 힘들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더 무서운 것이 그때 어느 분이 제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1년, 2년 전에 먼저 예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음, 이게 괜찮아졌다 해가지고 물론 앞서 나와서 그치. 즉흥 예약이나 예약 속도가 빨라졌지만 음, 갑자기 A가 막 우리는, 잡히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네, 생각이 좀 든단 네, 말이죠. 네, 그러면 좀 더 우리는 좀 장기적인 맞아요. 플랜으로 산업을 좀 바라보고 육성해야 되는 것들이 좀 음.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에서 그 이런 것들이 좀 지금이든 아니면 이 자료가 좀 올라왔을 때 실시간 댓글이든 이런 데서 좀 많이 좀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좀 저도 좀 받아들여서 좀 고민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이고 좀 아유, 무서웠었는데요. 아니, 여기까지. 아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유, 그래도 교수님께서 지금 네.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스의 트렌드하고 관광의 트렌드를 잘 엮으셔갖고 새로운 어떤 해결 방안들이 조금 명쾌하게 도출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겨갖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요새 마이스 산업의 핵심 브레인이셔갖고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시고 계시는 연구도 그렇고 뭐 경기관광부사 이미 끝내신 연구도 그렇고 그런 내용에서 우리 한국의 마이스 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좀 던져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갖고 저도 이제 들으면서 저는 사실 그 마이스 빌리지 우리 그 이병철 교수님께서 전에 같이 용역하시면서 마이스 빌리지 이야기를 하셔서 되게 괜찮다. 그때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또 이야기 하시면서 그런 섬이나 이런 데 워케이션을 통해 갖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어떻게 안전이라는 이슈, 웰리스라는 이슈, 네, 이런 이슈들을 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고, 우리나라의 꼭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뭐, 그럼 아까 뭐 섬도 있을 수 있고, 뭐 강원도 다른 좀 이름 네. 모르는 그런 도시일 수도 있고, 그런 데들도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마이스 빌리지가 됐든 뭐 이름을 뭐 다르게 하든 그 부분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관광부사나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는 반응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관광공사는 워케이션이라는 활성화와 관련된 용역을 이미 수행해서 아, 다양한 워케이션과 관련된 사례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기본 인프라스트럭처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용역을 한번 한 상태고 그것을 잘 읽어보면 말 그대로 그냥 워케이션에 지목을 했는데 거기 안에 내용들을 잘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전형적인 우리 마이스 그 비즈니스 대상자도 보면은 마케팅 대상자나 프로모션 대상자들 기업들 네, 기업 그런 것 같아요. 단체들의 복지 차원으로 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음, 이런 것들. 일본의 사례들도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이 마이스 빌리지 일부 사례들도 보면은 기업의 단체들이 와서 아이디어 회의하고 거기서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아서 다시 갖고 하고 음, 2팀을 보내고 3팀을 보내서 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오게 하고 거기 안에서 웰리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오전, 또 오후 돌리고. 이렇게 돌려주고 네, 자유시간 가고 휴가 즐기고 낚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안전과 웰리스와 비즈니스 활동들이 다 같이. 완벽하게 부합되어 네,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누가 어느 분야에서 선점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것이 네, 그냥 일반 관광 정책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마이스 하나의 형태들로 가지고 와서 음, 저는 자꾸 이런 마이스 빌리지 할 때도 우리 PCO 하시는 PCO 계신 네, 네, 분들 네,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네, 관광의 마케팅도 뛰어나시고 네. 그 다음에 사람들 어레인지 해가지고 운영하는 행사하고 것도. 회의장 네, 만들어주고 행사하고 아니면 맞아요. 외국인들 오면은 그 마을 사람들 외국인 언어가 잘 안 되더라도 그거 음, 통역해주고 어레인지 해주고 충분하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굉장히 기획력이 많으니까 음, 그런 부분을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전에 시작했는데 네,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올해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워케이션이라는 말이 이전에는 뭐 스테이케이션 뭐 이렇게만 나오다가 지금은 원격 근무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완전히 팍 떠버린 거예요. 어떤 그렇죠. 트렌드를 봐도 거기에 다들 나오는 거니까 음, 요거 좀 잘 우리가 좀 엮으면 번역을 말 갖고 그대로 좀 오면. 지역 기반 소규모 네. 단체 뭐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컨벤션 센터를 막 의존하지 않아도 음. 어 갖고 갈 수 있는 것. 좀 꼭꼭 한 기업이 아니라 뭐 융합할 만한 산업의 뭐 대표 그렇죠. 기업 예, 친구들과 예. 같이 모여도 될 수 예, 있고 예. 그거 그것이 자체가 이제 또 마이스 하나의 마이스 빌리지가 상품이 될 수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며칠간 기업들한테 가서 예. 마케팅하기도 좋고 예. 이런 단체들이 예. 와서 뭔가 아이디어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충분히 우리가 잘 기획하면 지금 우리 단순하게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보다는 훨씬 더 예. 럭셔리한 아이디어들이 맞아요 도출될 맞아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게 부분도 좀
그런 게 결국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게 그거 하나로 완전히 완전체가 딱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문득 저도 보니까 들어서 거기와 어떤 것들이 네. 거의 다 거기 안에서 지켜줄 수 있는 음, 거고, 음. 아마 그래 되면 단순하게 막 도심에 와서 그거를 활동하는 할 필요가 것보다는 없으니까. 좀 네. 더 자연 친화적인 장소를 음, 찾을 거고, 그것이 아마 이제 지역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훨씬 높고, 네. 지금 외국 사례는 사실은 잘 갖춰진 해양 뭐 리조트 어. 형태들이 이 워케이션 단체들 네네네. 많이 그렇게 있죠. 끌어오는데 우리는 뭐 네. 그런 정도는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일부 섬에서 이제 그런 컨셉들을 좀 유지해서 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해안 쪽에서는 고민할 만할 것 같아요. 서해 그렇죠. 남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 진짜. 거기 예. 안에서 뭔가 인터넷과 뭐 비즈니스 도보만 되면 센터 되니까. 정도 요 정도만 잘 좀 보조가 되면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런 것들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또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 주신 것도 정말 그 메타버스 안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네. 있는 모델이 되면 마이스에서 적극적으로 쓸 텐데 아직까지는 수익이랑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꼭지를 정확하게 찾지 네. 못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전달의 매체로서만 지금은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투자는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나오는 아웃풋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갖고 조금 저희 쪽으로의 접목이 아직까지 좀 더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래서 해보게 저는 됩니다. 뭐 전시를 뭐 정확하게 다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제 지역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작업 저기 일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축제가 우리가 못 이루어지니 축제장을 메타버스로 형성을 맞아요. 시킬 수는 있다. 네네네. 다만 거기 축제장에서 여기서 제공하는 이런 아이템. 물품 농산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사람들이 보고 구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시키면 우리는 된다. 맞아요. 도비를 어느 정도 내서 되겠다. 메타버스를 활용하니까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맞아요. 이 판매와 수익 그쵸, 창출과 그쵸, 그쵸. 연결되는 네. 거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앞으로 그런 요구도는 강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온라인 플랫폼에 지원이 B2C는 되면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B2C 네. 전시회. 어차피 그렇죠. B2C 그러니까요. 전시회 네. 판매전이니까 메가쇼라든지 뭐 네, 이런 네, B2C 전시회는 얼마든지 그 메타버스 같은 형태에서 커머스가 붙어 있으면 우리 페페어 이런 것들도 네, 사실 네. 다 물건 사러 개 사료 사러 가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할 부분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전시 주최사들은 내가 여기다 투자했을 투자비만큼을 바로 뽑아낼 수 네.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망설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말 그대로 비용이 문제니까 예, 지금 제가 아는 그 도에서도 우리는 그러면은 도비를 좀 그러니까 정부 해보겠다. 지원을 네. 자꾸 네. 이야기하시는데 전시 주최자들도 그렇죠. 그것도 이제 행사 전시회들마다 좀 성격이 다르니까 이거를 그냥 똑같은 거로 만들어내면 또 누가 음. 가겠어요. 좀 더 달라야 될 테니까. 그래서 뭐 큰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그 제안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단순 플랫폼에서 멈춰 있으면 예, 요거는 조금 예, 더 활성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저도 가끔씩 이렇게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예, 한계가 조금 있지 아직까지는. 그런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단계는 좀 황 교수님 혹시 질문 예, 이병철 너무 고맙습니다. 최근에 좀, 이런 관광과 관련성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음, 이제 저는 요즘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어, 과연 그러면 컨벤션이 과연 뭔가 이제 하는 거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보의 어떤 제대로 된 전달이랄지, 아니면 새로운 지식이나 무슨 아이디어 창출 어떤 그런 게 이제 어쩌면 핵심이고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프라랄지 환경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한번 맞춰 보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뭐랄까 커뮤니케이션이 문제잖아요. 뭐 갈등도 많고 뭐 세대 간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그렇죠. 해결하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한번 컨벤션을 생각하면 좀 어떨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데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을 해보자. 지금까지 딱딱하게 컨벤션 센터를 호텔에서 했다면 그걸 진짜 자연에서 그냥
정말 그 가장 그 주제에 맞게끔 맞는 환경을 조성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테드 포맷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테드에 딱 가면 그 포맷에 맞춰서 움직이면 새로운 아이들을 제일 잘 우리가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또 전달자도 18분 만에 했다. 이거죠. 그런 식의 테드 포맷 같은 것을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죠. 왜냐? 한국이 가장 갈등이 많고 가장 악유가 많은 지역이니까 아니할 말로 아니 남북 간 관계도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대화가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많은 말씀 주신 이런 환경도 좋지만은 여기에 우리는 어떤 디지털 인프라도 한번 동원을 한번 해보자. 말을 하면 그걸 딱딱 정리해서 진짜 이게 뭐 우리 어젠다 탁탁 만들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그런 식의 그 컨벤션 고유의 가치를 좀 끌어내고 그걸 좀 우리가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건 좀 없을까? 저는 그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다음 지금 이제 지역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날 정책 포럼 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전 지역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지역은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역 차원에서 뭔가를 좀 만들어내보자, 이게. 굳이 우리가 코엑스, 킨텍스 아니라 할지라도 부산, 광주가 됐든, 그게 만약에 지역이 좀 작다고 하면, 우리가 일종의 그 거점 지역별로, 그죠? 부울경 하든지, 그죠? 이런 식의 뭐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이 컨벤션이 좀 만들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에 좀 커뮤니티라는 걸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PCO의 앞으로 역할은 이 커뮤니티를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걸 끌고 갈 수 있도록 뭔가 자꾸 뭐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되면 저는 MZ세대가 상당히 가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은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건 되게 중요한 얘기이고 한데 우리 마이스의 어떤 그 고유의 가치, 그죠?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지금 완전히 지금 온오프라인에 헷갈리고 막, 그죠? 가치가 바뀌는 이 시절에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컨벤션 마이스가 정말, 역시 한국이 저 판에서 뭘 만들어내는구나. 그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한번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소통의 창구의 역할을 컨벤션이 해야죠. 그게 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본질인 거고 핵심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적인 도움을 많이 잘 받아서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아젠다가 바로 자동적으로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로컬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 컨벤션 PCO들이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아까처럼 마이스 빌리지가 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방향에서 진행이 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또 마이스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 정봉주 네, 맞아요. 정봉주 이사가 계신데 안녕하세요. 정봉주 이사님 혹시 마이크 켜주실 수 있나요? 교수님 들리세요? 네, 잘 예. 들립니다. 얼굴도 잘 보여주세요. 들리세요? 얼굴도. 네. 얼굴은 좀 예. 지금 혹시 일하다가 네, 뒷부분만 들으셨죠? 네네 이병철 교수님 얘기하시는 게 주제가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오늘 일하다가 알람 맞춰놓고 들어왔는데 좀 늦었어요. 네. 혹시 네. 질문하실 거나? 아니 제가 그 마이스 빌리지 부분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네. 혹시 이병철 교수님 지금 뭔가 용역이 완료된 내용은 그 빌리지에 대한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는 걸까요? 지금 저희가 그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하는 많은 지자체에서 사실은 정책보다도 더 빨리 아니면 이제 정책의 수립이 돼서 이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코로나 하에서 훨씬 더 그런 고민이 빨리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워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다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방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방 소멸, 그 도시 소멸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도시들이 관광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내고자 하는 이런 모델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워케이션이라는 거를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 계속 하나의 돌파구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이스 빌리지하고 이 워케이션 관광하고 물려서 뭔가 새롭게 지방 소도시에 관광 모델들이 나오면 되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 아마 윤은지 교수님 아마 예전에 제가 네. 발표했을 때부터 아마 트래킹이 잘 돼서 이어진 이 마이스 빌리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을 때 시기거든요. 어떤 때였냐면 그 제가 그 평창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 주민 중에 이장님이셨나 이분이 그 평창에 올림픽 한다고 그 민박이나 이런 것들 잘 이렇게 정비를 해놓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갖고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외국인들 그 커뮤니케이션도 도와주고 해서 숙박을 치르거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들 외국인들도 만나고서 좋았고 이랬는데 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이 회의장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누가 들어와서 고구마 오렌지 좀 잘해주면 우리 그거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거 그냥 놀리냐 이런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저는 우리 PCO 계신 분들이 그게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당시. 그러면서 이제 뭐 부산도 이제 가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부산에 감천마을이나 뭐 이런 데 아니면 다시 해양 지역에 있는데도 충분히 그것을 정비를 하고 임시 회의 장소들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와서 마을을 즐기면서 회의를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다. 이것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렇게 스타트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PCO 분들이 관광 프로그램들 잘 만들고 그 다음에 해외에 온 사람들 회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잘해주고 이런 오렌지도 굉장히 잘하니까 이분들이 좀 영역을 좀 확대해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컨셉들 지역 주민들 네네. 교육하고 프로그램들 만드는 거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만들고 지역 주민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 도와주고 커뮤니케이션 도와주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활동하는 거 도와주고 요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이 마이스 빌리지의 컨셉이었는데 요게 어쨌든 여기 마이스 경쟁력에서도 얘기가 되어 있고 용역 보고서에서 부산에서도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트렌드를 다시 보니까 워케이션이라는 것들이 무진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찾아보니까 워케이션 빌리지라는 것이 이제 일본이든 어디든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하고 만들고 있었고 그들의 대상자가 누군지 봤더니 기업 단체들인 거예요. 메인 타겟들이.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뭐 일부 리조트 시설들, 해양 리조트 시설 말고는 지역의 마을인 거예요. 마을에서 마을 몇 군데 숙박업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와이파이나 이런 인프라들을 잘 갖춰놓고 공용 커뮤니티 센터, 비즈니스 센터들을 운영을 하면서 회의들 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럼 거기도 어쨌든 누군가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어레인지하고 기획하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아마 제가 이제 PCO 우리 마이스 PCO 뭐 마이스 PD라고 그때 칭하긴 했는데 요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하면 그래서 또 그 차이에 또 일부 어떤 섬 지역에서는 그런 컨셉에 대해서 좀 저에게 좀 자문도 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수요가 있느냐, 이래서 이런 형태로 오면 가능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형태가 아마 지역으로 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는 이 분야가 가 아닐까 하는 요 정도 선까지가 네. 그 컨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스마트 관광에도 좀 넣어주시고 황 교수님 네. 우리 송영택 대표를 불러서 예, 해수부에 네, 그 생각했어요. 예. 해수부에 어촌 쪽이 네. 되게 좀 생각하면 정말 아이디어가 나오겠다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계획이나 공사 계획도 이 마이스 컨셉을 생각하지 않은 형태로 이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냥 인센티브 단체나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기획자들을 마이스 PD 뭐 이런 형태로 칭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분야들 늘 고민이었잖아요. 인센티브 단체나 뭐 인센티브 트래블 이것을 좀 다양화시키는 것이 고민이었는데 지역이 좀 커뮤니티가 말 그대로 이 사업에 연관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 네. 해외도 그 로컬 커뮤니티하고 마이스하고 연관되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그런 부분에서 전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똑똑한 양반 들어와서 회의하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똑똑하다 생각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이렇게 자꾸 아프네요. 가면 황의경 교수님 얘기한 커뮤니티하고는 전혀
계속 이걸로 가면 그치. 네, 네.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똑똑한 사람들의 정보 전달 매체로만 돼서는 그러면은 그러면 안 네, 되니까 그러니까 네, 같이 아주 나누는 일상적인 공간이 정보라도 네. 공유되고 하는 것들은 이 맞아요. 마이스의 가치, 컨벤션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좀 우리의 지식이 전문 지식만을 한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더 말 그대로 정보의 교환들 예, 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 다른 분들도 계신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김미경 박사 한번 뭐 질문이나 김미경 박사 음, 마이크를 못 조금만 끄네요. 했구나. 네. 네, 그러면 이병철 교수님 더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뭐 하여튼 또 초대해 주셔서 하여튼 제 얘기할 수 있어서 하여튼 영광이었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좋은 강의 들었고요. 조금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마이스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 이야기를 떠나서 코로나 이것도 떠나서 이제는 기존의 영역에선 기존의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 여기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MZ세대가 우리 산업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지금은 학교마다 마이스의 이름이 없어지고 있지만 다시 학교에 마이스가 들어오려면 이런 변화가 있지 않고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변화의 선봉에 이병철 교수님께서 더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82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